반갑습니다. 이레컴 코리아에서 보내드리는 영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가 많이 바빴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AC 관련 제품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실제 다양한 종류의 케미컬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 올바르게 에어컨 장비를 쓰는 법들, 그리고 주요한 케미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등등 다수의 어떤 그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 쪽에 이렇게 협력을 의뢰해 오시는 업체분들이나 또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물건을 구하고 싶으셔서 직접 차를 몰고 용인까지 달려오시는 고객분들, 그리고 또 저희 역시 이레코홈의 제품을 한국에서 원활하게 서비스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께 고지해 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직접 국내 장비 제조사들 상당 부분의 장비를 다 테스트하고, 또 저희도 이레콤에서 나오는 전문 이탈리아 에어컨 장비가 있지만 한국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는 게 또 맞을 것 같아서 그 중에 괜찮은 장비를 선택해서 저희가 직접 저희 회사에 놓고 테스트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차를 타시는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공업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과연 에어컨 장비를 어떻게 써야 효율적으로 에어컨 장비를 구동시킬 수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시원한 에어컨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러실 수 있는데 구형 장비, 소위 말하는 플러싱이 안 되는 단순 회수 모드를 갖고 있는 에어컨 장비를 쓰시는 대다수의 정비소 사장님들께서 보통 에어컨 냉동 오일을 잘 회수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별도로 회수할 방법도 없고, 에어컨 가스, 냉매가스 회수 모드를 누르면 그때는 가스가 저압 라인으로 회수되면서 일정량의 냉동 오일이 딸려오는 정도. 그래서 보통 차량에 냉동 오일이 주입된 양이 140, 50mg 정도 된다고 해도 실제 구형 장비에서는 에어컨의 냉동 오일이 회수되는 양이 채 3, 40mg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10수년, 길게는 20년 이상 써왔던 분들에게는 사실 에어컨에 들어있는 냉동 오일은 회수할 수 없다, 정량을 회수할 수 없다라고 마치 정말 종교처럼 맹신하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장비도 많이 좋아져서 플러싱 모드가 잘 이렇게 구현된 장비를 쓰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양의 냉동 오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걸 이제 입증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차량에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를 했던 차량은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를 보고 직접 찾아오셨던 정말 애지중지 포터2로 운행하시는 차주분부터 지바겐 G55 모델이나 아니면 클래식 모델 300G, 또 페라리, 벤츠의 C클래스, 그리고 BMW의 신형과 구형 모델들, 정말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또 국산차 중에서는 체어맨, 구형 직렬 엔진이죠. M104 엔진을 사용하는 구형 체어맨도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좀 각설하고 제가 에어컨 장비를 쓰는 요령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업사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플러싱 모드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 해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몇몇 브랜드 장비들이 만족할 만큼의 냉동 오일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브랜드를 밝히면 폄하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건 쓰시는 사장님들께서 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플러싱 모드가 있다고 해도 그 모드가 단순히 플러싱 버튼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플러싱 모드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장비는 또 제대로 에어컨 장비를 가동시키려면 세 가지 모드의 플러싱이 다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저압. 이게 일반적으로 에어컨 가스 회수 모드를 누르면 이 저압 라인에서 냉동 오일이 회수되죠. 그래서 플러싱 모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저압 라인이 가능한 모드가 있어야 되고요. 보통 이걸 또 다른 식의 표현으로 정방향 플러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역방향이 있겠죠. 고압 모드에서 회수해내는 역방향 모드, 그리고 또 이 둘을 동시에 회수하는 양방향 모드. 이렇게 해서 플러싱 모드가 있는 장비라고 해도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장비여야 제대로 에어컨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모드를 갖고 있지 않은 장비가 많고요. 또 하나는 에어컨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이, 에어컨 장비를 제조하는 제조사들이 이 기능을 처음엔 다 넣어놨었는데 제대로 유용하게 쓰시는 공업사 사장님들이 별반 없으시다 보니까 또 헷갈려 하시니까 이 기능을 대폭 축약해가지고 오히려 최근에는 뭐 플러싱 모드를 그냥 하나의 버튼으로만, 그러니까 하나의 모드로만 쓸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바꿔놓으신 업체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쓰시는 장비가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장비 뒷면에 있는 연락처에 연락하셔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이 3방향을 모두 플러싱할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모드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냉동유를 전량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냉동 오일을 뽑아내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을 말하기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작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형 장비를 쓰시는 업소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로 에어컨 가스 회수 및 냉동 오일 회수는 단순 가스 회수 모드로 작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공업사에 손님이 방문해서 뭐 가스가 빠진 것 같아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하면 기존에 있는 가스 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회수를 하시고 보충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에어컨이 고장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정비소를 오래 하신 업체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과거의 차량들, 2000년대 중후반, 2010년 이전 차량들보다 2010년 이후 나온 차량들이 에어컨 콘덴서가 터지거나 pel창 밸브가 고착되거나 기타 등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걸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 컴프레셔의 성능이나 효율은 비교적 세월에 따라서 개선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아졌는데, 사실 컴프레셔에 들어가는 냉동 오일의 양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한 건 별로 없습니다. 컴프레셔의 효율은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좋아졌고 들어가는 냉동 오일의 양은 비슷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아무리 비싼 수입차 브랜드를 놓고 봐도 에어컨 시스템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의 품질은 또 훨씬 조악해졌습니다. 이게 단가 상승 때문에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제조사들이 사실은 예전만큼 튼튼한 굉장히 두꺼운 알루미늄 파이프나 조금 더 튼튼한 콘덴서를 제조하지 않습니다. 중국산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브랜드조차도 과거의 차량들보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잘 터집니다. 효율은 좋은데 오일의 양이 더 늘지는 않았고 그만큼 냉동 오일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쉽게 갈지 못하다 보니까 한 4년에서 6, 7년 사이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차주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터지는 사례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에어컨을 한 번이라도 일반적으로 회수하고 재충전한 차량들이 대부분 터집니다. 왜 터지느냐? 기본적인 회수는 저압 모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냉동 오일이 같이 딸려 나오면서 냉동 시스템 안에 있는 슬러지들이 팽창 밸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막아버립니다. 저희 영상을 순서대로 다 보셨다면 에어컨 시스템 안에 슬러지가 어떻게 고착되는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단순 회수 모드가 있는 장비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냉동유를 먼저 회수 모드로 회수하는 게 좋고 플러싱 모드로 회수하는 게 좋고, 플러싱 모드를 쓸 때는 첫 시작은 역방향 모드, 고압 모드에서 냉동유를 회수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압 플러싱을 2회에서 3회 정도 합니다. 그렇게 2회 정도 하고 최소한 다시 양방향 플러싱을 합니다. 양방향 플러싱은 고압 라인과 저압 라인에서 동시에 폐 오일을 회수하는 모드입니다. 최소한 2회 정도 역방향을 한 후에 양방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폐 오일이 회수됩니다. 차량 안에 정량의 냉동 오일이 들어있다고 전제하면 거의 100% 이상이 회수됩니다. 물론 장비가 정상적이어야 될 겁니다.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브랜드의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테스트하고 사용한 장비는 정량을 충분히 뽑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PH 계열 오일보다 더 찐득하고 거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량용 POE 100오일에서도 120% 이상을 회수해냈습니다. 이렇게 회수가 되면 이레콤의 냉동 오일을 재충전할 경우 굉장히 정말 추워서 3, 4단을 못 틀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과정까지 가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에어컨 가스를 교환하고 싶은 이유, 냉동 오일을 교환하고 싶은 이유는 시원한 에어컨을 즐기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국내 현실이 이미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는 차량들은 국산차는 8만원에서 6만원 내외, 수입차는 12, 13만원에서 저렴한 데는 또 8, 9만원 내외, 그나마 플러싱을 한다고 하는 곳들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싱을 70%하고 60% 한다면 실제로는 원활한 서비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소를 하시는 업체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제 값을 받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제대로 플러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께서도 이 과정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하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 공업사들이나 아니면 저희 쪽에 서비스를 받으러 왔던 업체분들 혹은 개인분들께 대략적인 합리적인 선의 비용을 책정해서 안내를 드렸고 모두 다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오일대로의 비용을 받고 플러싱 서비스는 플러싱 서비스들에 대한 비용을 고객이 보시는 것만큼 충분히 지불하고 가고 계십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냉동 오일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냉동 오일과 나쁜 냉동 오일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차가 최소한 10km, 20km 주행을 할 때 컨덴서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급격하게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느냐, 이게 저급한 통가리 냉동 오일과 이레콤처럼
프리미엄급 오일의 차이점입니다. 저희 제품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넣었던 모든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만큼 굉장히 꼼꼼한 플러싱을 또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이 최고 단수까지 에어컨을 절대 못 올리시는 수준입니다. 뭐 영상 27도나 30도나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이유, 이러한 성능을 내는 기본 조건은 폐 오일을 정량만큼 회수해낸다는 조건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끄트머리에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에어컨 장비를 쓰실 때 절대로 자동 모드로 쓰지 마십시오. 자동 모드로 그 차량에 필요한 냉동 오일 양을 계산해서 기계가 자동적으로 냉동 오일을 빨아 올리게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에어컨 장비 중에 정량의 냉동 오일을 자동으로 빨아 올리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덜 들어가느냐, 더 들어가느냐?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약 1.6배에서 2배 이상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냉동 오일 신유를 주입할 때는 수동으로 주입할 수 있는 모드가 버튼이 있는 차량이면 수동으로 주입할 수 있는 장비는 무조건 수동으로 게이지를 보면서 주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수동 주입이 안 되고 자동으로 그람수를 입력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게이지를 보고 계시다가 바로 탱크 뒤쪽 밸브를 잠가 버리십시오. 그게 아니면 주입하는 차량에 굉장히 많은 양의 냉동 오일이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또한 정량을 주입하기 위해서 오일을 적정량만 통에 담아서 딱 그만큼만 넣어놓고 빨아들이게 되면 공기까지 같이 빨아들여 버립니다. 이게 자동 주입 장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싶은 사장님들께서는 부디 신유 주입 버튼을 수동으로 눌러서 주입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완벽한 에어컨 교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주입을 한 후에 그대로 끝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시동을 걸어서 에어컨 단수를 최대한 올리고 확인을 하시겠죠. 근데 고압 라인이 가끔 이렇게 게이지가 춤을 추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번거로우셔도 한 번 정도 단순 회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빠진 양만큼의 냉동 오일을 재보충하고 업무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의 아이들이 불안해도 고압 라인이 떨지만, 고압 게이지가 떨지만 미묘한 진공이 깨져도 라인이 떱니다. 근데 프러싱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의외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한 작업을 위해서 프러싱은 프러싱대로 하시고 신유를 주입하시고 가스 주입하시고 그 다음에 게이지의 상태를 보면서 게이지가 안정화가 좀 미흡하다 싶으면 한 번 더 단순 회수를 하시고 다시 한번 보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제값을 받고 제대로 서비스하는 게 우리 자동차 정비 업계에도 또 고객분들께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차가 오래돼서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된 차량도 팽창 밸브의 문제만 없다면 새차 같은 에어컨을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컴프레셔와 클러치도 이상이 없어야 되지만 말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